안녕하세요. 마이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저는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기 전에는 제가 공유오피스에서 한 3년 이상 근무도 실제 사용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창업도 해보고 사용도 해보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제가 질문 답변 형식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상으로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창업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부분을. 그리고 사용자분들도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도 많이 달렸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방음, 소음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업무가 상담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노원점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이제 상담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거의 끊이질 않고 막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노원점에 공실이 딱 지금 1개 남았습니다. 계약을 하고 싶었는데 계약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노원점이 사실 방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옆방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 상담이 뭐 잠깐 있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분명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피해를 보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분께 이제 정중하게 죄송하다. 소음 부분이 있으면 너무 많이 이렇게 일어나면 상당히 많아지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여기 노원점이랑은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거절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공유오피스를 실제 운영하다 보면 소음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다른 분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오피스를 공사할 때, 운영할 때 이 소음 방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피디님 같은 경우는 노원점 보셨죠? 네. 가서 촬영도 하고 보셨고 지금 근무는 마포점에 하고 있고 네. 노원점은 소음이 약해요. 좀 취약합니다. 옆방으로 다 들려요. 네, 피디님은 여기 마포점에 근무하면서 소음 때문에 옆방에서 나는 소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옆방에서 나는 소음이? 마포에서 근무하면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죠? 네. 뭐 컴플레인이 들어왔던 적도 있었나요? 뭐 소음 때문에? 그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죠. 이게 마포는 방음이 잘 됩니다. 방음이 잘 되는데 피디님 보실 때는 인테리어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나요? 색상? 색상. 노원은 아예 하얗고 여기는 석유였다. 그러니까 일반인적인 눈에서 봤는데 공사해가지고 아실 줄 알았는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눈에 딱 띌 수는 있는데 이 방음은 눈에 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딱 시설은 엄청 화려해. 막 진짜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근데 방음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취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마포하고 노원 사실 인테리어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디테일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한번 이걸로 여기 백보드판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천정이에요. 이게 천정. 그 다음에 이게 바닥입니다. 바닥. 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유오피스 같은 게 일반적으로 공유오피스를 공사할 때 천장을 쭉 칩니다. 쭉 쳐요. 여기는 골조, 콘크리트 되어 있는 진짜 실제 슬라브 천장이고요. 이 천장은 위에 보시는 이 텍스나 석고로 천장을 쭉 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이 지금 가벽으로 친 이 천장에서 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방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공사를 하면 공사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빠릅니다. 공사가 빠르고 당연히 공사 비용도 절감이 되겠죠. 근데 가장 큰 단점이 어떤 거냐면 소음이 실제로는 이 벽에서 벽으로 통과가 안 돼요.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소음은 거의 여기서는 거의 안 들립니다. 안 들리고 이 천장을 통해서 옆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천장재가 보통 석고 투피를 치고 이런 천장재 지금 텍스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천장 자체가 엄청 얇고 그 부분 틈새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여기에서 소음 발생이 돼요. 이렇게. 여기서 하고 있는 소음이 이 옆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사 방법이 아니고
실제로 방음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다시 지워 다시 할게요. 자, 이게 슬라브입니다. 위에 천장, 골조로 된 슬라브. 그럼 이게 바닥이에요. 처음에 천장을 치는 게 아니고 스터드 칸막이나 아무튼 칸막이를 천장까지 칩니다. 이렇게 쳐요. 그리고 위에 천장은 이렇게 그대로 놔뒀을 때는 노출 천장이 되는 거예요. 노출 천장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석고보드나 아니면 이 텍스로 해가지고 천장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음이 1차적으로 이 벽에서 벽은 사실 소음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고, 소음이 발생이 되면 위로 갔다가 1차적으로 여기서 걸리잖아요. 여기 칸막이에서는 여기서도 소음이 발생을 안 하는데 여기에서 발생이 될까요? 더 걸러줘요. 없어요. 그럼 실제로 여기에서는 소음이 거의 여기까지는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밑에까지는 소음 발생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공사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처음에 공사를 이 천장부터 치고 공사를 해버리면 나중에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 그 공사 견적을 받으실 때 돈이 좀 더 나오더라도 이 칸막이를 슬라브까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견적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방음에 사실 한 90%까지는 잡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거의 이 작업만 해놔도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방음 때문에, 소음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소음 부분 때문에 손님을 못 받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소음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사를 다 해놨어요. 그러면 문 쪽에서 발생을 많이 합니다. 문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최근에는 이제 트렌드가 유리문으로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에 ABS 도어, 그 다음 목문, 방화문,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 방화문을 가장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네 가지 형태를 다 직접 제가 공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제가 만족하는 그 문은 소음 부분에서는 방화문이에요. 방화문은 어떤 거냐면 쇠로 된 문이고, 쇠로 돼 있어요. 근데 쇠로 하면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는데, 쇠로 된 문을 가운데 유리 타공을 해서 넣어버리면 그것도 뭐 인테리어적으로도 절대 뒤처지지가 않고, 방음적인 부분에서도 방화문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화문을 안 하시고 유리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유리문을 했다, 유리문으로 딱 이렇게 해놨으면 유리문 위에 상단에서도 한 1에서 2mm 정도 빈틈이 있고요. 그 양 옆으로도 그 틈새가 있습니다. 그 공간으로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하고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공간들이 보이거든요. 거기를 막는 방음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게 되면 내가 이 공사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유리문을 통해서 밖으로 다 소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 어느 정도 방음이 어느 정도 되고요. 유리문은 만약에 해놨을 경우에는 무조건 방음 작업을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리문이 인테리어적으로 봤을 때는 완성도가 좀 많이 이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리문을 선택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실제 이제 임대하고 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리문보다는 저는 방화문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도 이제 방화문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네 가지 다 해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유리문, 방화문, 목문, ABS 도어.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방화문. 유리문으로 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방음 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 그 방음 작업이 완벽한 게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리문이 방음 부분에서는 좀 취약하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호사무실 창업하시거나 공사하시는 분들은 아까 공사할 때 이 부분을 비용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을 꼭 신경 써가지고 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공사가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유리문으로 시공하신 분들은 방음 작업을 추가적으로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방음에 대해서 사실 더 하려면 디테일한 부분들은 있긴 한데, 큰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